오늘은 심층면접 예상 문제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지도냐면 우리 유치원이 어디까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누가 있죠? 교사와 유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유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미시체계 또 뭐가 있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리가 되기도 하고, 한부모만 계시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우리 유아들이 유치원이라는 환경과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 이렇게 중첩되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그 안에 지역사회가 속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제가 여기는 이제 수원시인데 수원은 경기도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권 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귀속돼 있다. 그리고 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이라는 우리 말 되게 익숙하잖아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직 어릴 수도 있고 3살, 4살일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이 커서 미래의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거고 시험 문제는 그 맥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성장, 유아들의 발달, 유아들의 배움을 최대치로 제일 중요한 과제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고 자 이랬을 때 자, 이 유아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문화도 되게 중요하고 유치원의 제도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고 교육과정 내용도 중요하겠죠? 가정도 중요하겠죠. 유치원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아들이 어떻게 해야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해야지만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교사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교사가 생각하는 거, 신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들의 생각도 중요하죠. 이 아이를 지금 통제적으로 키우느냐, 그냥 방임하느냐, 학대를 하느냐, 그런 것들,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아들이 잘 키워지기도 하고, 발달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유치원과 가정이 이 지역사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사회가 잘 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유아들에게 중요하고 유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지역사회에 중요하고 서로 양방향성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세계적으로 뭐 탄소 중립 실천하는 거,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죠. 함께 협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세계의 나라들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가고 진짜 지금은 그냥 우리 국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크려면 이런 게 다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모든 걸 배워야 한다. 유아 차원에서. 그런데 반면에 너무 안 좋고 자, 국가, 지역사회 너무 안 좋고 유치원도 너무 별로고 가정에서의 생각도 너무 별로고 교사의 생각도 별로고 부모의 생각도 별로고 이렇게 되면 유아의 성장이 저해가 되겠죠. 유아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는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교사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교사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 좀 연결을 지어서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지구촌, 세계 시민 차원에서 교사는 어떤 것들을 알면 좋을까?
3차 산업혁명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하고 유아들이 이후에 살아갈 미래사회의 한 장면을 상상하여 말하시오. 우리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유아들이 살아갈 그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교사가 마음에 품고 현재를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한번 문항을 예측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들 중 한 가지를 설명하고 학급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방안 2가지를 말하시오. 뭐 디지털 윤리, 아니면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외우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내년에 가서 어떻게 교육할 건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교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의 끝인 거죠. 유치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 방안 2가지와 그 교육적 효과를 말하시오. 그러니까 보다 교육 방안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냐, 유아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건데 어떤 교육적 이점이 있어, 어떤 걸 시사해,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죠. 교육적 함의라고도 나올 수 있고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하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어플을 사용할 때 교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한 가지를 말하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보는 교육청이라면 자체 출제하는 경우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환경교육이 세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학급 교육 차원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말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학급 내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아들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교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실천해본 자신의 경험 한 가지를 말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학급 운영 예시 한 가지를 말하시오. 그러니까 뭐다? 교사 자신도 민주시민이죠. 우리 민주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시민으로서 뭐 경청일 수도 있고 존중일 수도 있고 우리 되게 전형적으로 아는 그런 자질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학급 운영 예시, 아이들과 그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때 어떤 운영 방안, 어떤 예시를 활용할 수 있는가 아이들과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뭐 시간을 갖겠다.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 과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과거는 교사 자신의 과거. 그래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문항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반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주시민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급 차원에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더 이상 단순히 지시감기를 하는 교육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우리가 뭐 융합적인 거, 뭐 역량,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역량으로 창조를 하기도 하고 발명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걸 재창조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거. 대한민국을 외운다 하면 대한민국, 태극기 이런 것들이 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다음의 단어들을 읽고 이런 단어들이 유아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 시사점을 학급 운영 시 어떻게 반영할지 말하시오.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 1등, 상위 1%, 금수저, 금메달. 우리가 항상 1등급이라는 맨 위에만 인정을 받고 다른 노력들은 뭔가 인정이 되지 않는 나라의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사가 실제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유치원에서 얘들아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너네 이거 다 따라 그려. 뭐 이런 거라던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 딥페이크 영상, 악성 루머 유포 우리 유튜브에도 굉장히 가짜뉴스 많잖아요. 그리고 사이버 불링 우리 한 명 저격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대요 저렇대요 막 뜯어가지고 근데 막상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알았나 보지 뭐 그러고 끝나는 그런 그냥 악플을 넘어서서 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영혼을 박살시키는 그런 사이버 불링 등
이런 게 왜 있겠어요? 익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나랑 그렇게 관련 없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보다 죄책감이 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못할 말 댓글로 쓴다는 거죠. 내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막 외모 공격을 한다거나 저 사람의 무언가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저 사람을 계속 괴롭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요즘에 고소고발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유아들이 더 크게 되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런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 그래서 유치원 학급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방안 2가지를 말하시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일단 지역사회에 뭐가 있는지 그 범주를 인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저는 범주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거 챗 GPT가 좀 알려줘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연환경, 안전, 교통, 복지, 주거, 체육, 문화, 의료, 상업, 학교 되게 많고, 이 범주가 다르게도 또 다른 기준으로도 재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건 아니지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학교,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와 유초 연계를 하죠. 지역사회 안에서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고 그게 결국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초등학교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업시설, 백화점, 옷가게, 서점, 장난감 가게, 가구점, 음식점, 악기, 대형마트, 사진관, 인형뽑기 가게, 저희 여기 오피스텔 앞에 새로 또 생겼더라고요. 요새 유행인지 인형뽑기 가게가 바로 건너편에 2개가 있는데 인형뽑기 가게도 있고 전통시장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이들 이런 거 놀이에 다 나타나죠. 옷가게도 하고 신발가게도 하고 그리고 꽃가게도 하고 사진관, 요새 인생 네컷 포토이즘 이런 거 있으니까 아이들 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포즈를 잡는 것도 되게 재밌게 놀이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런 지역사회의 소스들이 우리 유아들의 배움의 자원이 될 수 있죠. 종합병원, 응급실, 정형외과, 소아과, 치과, 동물병원, 약국 등. 그래서 아이들 인형 가지고 동물병원 놀이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냥 수업 실험 잠깐 하자면 동물병원 놀이를 하는데 번역기가 요새 있잖아요. 번역기가 있지만 그냥 아직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미래에는 이 강아지의 워치가 생겨가지고,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강아지 워치가 생겨서 우리가 강아지가 지금 배가 얼마나 고픈지 뭘 먹고 싶은지,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플 때 말을 못하니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래사회를 연결지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쌓기 역할 놀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국 놀이도 나올 수 있고,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음악회, 공연장, 역사 관련 유적지. 저는 여기 수원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수원 화성도 있고 여러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게 좋고, 그래서 설령 그 정책을 물어보는 자체 출제하는 곳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그 평가원 문제라고 해도 내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 지역 이런 거 좀 생각해두면 좋겠다, 이런 거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걸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그 교육청, 그 지역의 교육청에 입사라고 좀 표현하면 입사를 할 거라면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 있고, 아이들 가까운 공연장이 있으면 가족 뮤지컬. 요새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여기 수원에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족 뮤지컬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이 갔다 오면 호두까기 놀이를 유치원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서 또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연계가 되겠죠. 다 이거 심층 면접이 수업 실현의 맥락과 다 똑같아요. 왜냐면 유치원의 맥락이니까. 체육,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대형 놀이터. 용인 쪽에 엄청 큰 놀이터 하나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공터에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 수영장 이런 데를 다녔다 해가지고 유치원에 와서 야 여기 수영장이래 이렇게 해서 수영장 놀이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주거, 아파트, 전원주택, 빌라 등 우리가 아이들이 사는 그런 집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는 좀 알면 좋은 게,
캠페인 활동할 때 우리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협의해가지고 지역사회 그 관리소장님한테 이렇게 협의해서 우리 유치원에서 만든 캠페인 영상 거기서 틀 수 있죠. 광고는 돈이 이제 들긴 하지만 유치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도 연결을 할 수 있고, 복지시설, 노인복지센터,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를 챙겨주는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유값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가면 롤 휴지로 하나를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도 연계해서 아, 복지시설이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곳이구나, 그렇게 현장학습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교통, 자동차 도로, 보행자길, 자전거 도로, 뭐 버스, 단층, 2층 버스가 있기도 하죠. 자동차, 지하철, 기차 등.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타본 경험이 있으면 이걸 유치원에 와서 또 반영해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안전 물론 경찰서, 소방서가 그냥 안전으로만 묶는 건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냥 그 하나의 기능으로만 그냥 넣어봤어요. 경찰서, 소방서 등. 그래서 경찰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경찰관 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경험이 될 수 있고, 소방서에 가서 소방관 분들 이렇게 마주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산, 밭, 논, 바다, 계곡, 숲, 하천, 뭐 동굴 있는 곳도 있고 별이 진짜 잘 뜨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환경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교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아들의 놀이 속에 교과 개념과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 중 한 가지를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방안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특색 한 가지를 말하고 이러한 특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방안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의 유치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로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죠. 나 여기 처음 가는 곳인데, 좀 넓은 교육청 있잖아요. 넓은 지역을 포함한 교육청의 경우에는 어떤 곳은 내륙이고 어떤 곳은 바다랑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면 좋죠. 아, 내가 응시한 교육청에 어디까지가 그게 지역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 물리적 특성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상형으로도 나올 수 있죠. 아, 저는 여기 처음 발령받아서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알려주세요. 뭐 아이들이 뭐 거기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거길 잘 몰라서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지문으로. 교사가 유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문화적 특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유치원의 교육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비협조적이라면 교사로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말하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대 효과를 좀 안내해 줄 수 있죠. 지역사회와 이렇게 협력했을 때 유치원에서는 이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이런 기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념이나 철학 관점에서의 그런 효과, 기대 효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넣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설득해보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의 역할을 국가 차원, 유아 개인 차원에서 각각 한 가지씩 말하시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래는 부모들의 요구 내용들 중 일부이다. 이러한 요구가 발생하는 이유를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방안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내 아이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100장 찍어주세요. 200장.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사진 안 찍어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진짜 소극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죠. 사진기사도 아니고 사진만 찍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우리 유튜브 쇼츠 보듯이, 쇼츠 애기들 한 명 이렇게 마크해가지고 보듯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그게 교사의 역할도 아니고, 사실은 그것조차 보조적인, 우리 유치원 교육 이렇게 하고 있어요에 되게 도구적인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고, 학습지 시켜주세요. 뭐 낱글자부터 쓰는 한글 교육 시켜주세요. 그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뭐 이럴 수 있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놀이 시간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놀기만이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죠. 놀이는
크게 쓰잘데기 없다.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유치원의 교육과정의 핵심인 놀이의 교육적 가치 두 가지를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말하시오. 내가 만약에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를 했다. 너무 옛날의 놀이인가요? 전통놀이? 거의 전래놀이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친구들과 그런 규칙을 만들고 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켰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유치원이라는 교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말하시오. 그래서 통합적인 교육과정이잖아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매료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아라는 학습자가 어린 시절에 겪는 경험이 참 인생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유치원이라는 교직을 선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교직 생활 동안 내가 지키고 싶은 교육 철학을 단어 한 가지에 빗대어 소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내 모습을 상상하여 말하시오. 예를 들어 무지개 그런 거 할 수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또 공기 이런 거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빗대어서 상상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놓으면 활용하는 게 되게 수월하겠죠. 나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소개하고 단점이 교직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예상해보고 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시오. 반성적 사고를 한번 보려는 그런 것들이고 자신의 자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보고 나의 강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이러한 강점이 학급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걸 소개하고 이 강점 활용해서 조직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저는 경청을 잘합니다 하면 학급 운영에 유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여해서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직 문화에 기여하는 거는 다양한 경력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좋은 교육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교육 실습 후 교사가 수행한 역할들 중 생각나는 역할 한 가지와 그 예를 소개하고 이 역할이 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는지 말하시오. 요거는 이제 예비교사잖아요. 지금 입사 전 예비교사니까 교육 실습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작년일 수도 있고 좀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때 이렇게 했었지. 이런 거는 약간 예비교사로서 교사를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문항이겠죠.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덕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이 덕목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할 때의 나만의 다짐 3가지를 소개하시오. 그리고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의 인성적 자질이나 태도가 중요한 이유를 말하시오.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자질이나 태도, 마음가짐이 좀 약하게 되면은 그 동력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고 내가 실시하고 싶은 수업 예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이러한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의 예를 전공 지식, 실천적 지식, 교양 지식 차원에서 각각 한 가지씩 말하시오. 그래서 내 수업에 이런 전공 지식, 실천적 지식, 교양 지식 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반영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유치원 교사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교육의 목적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우리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 요런 바른 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현재에 무엇을 쌓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말하면 되겠죠. 그다음 교사 간 협력적인 유치원 조직 문화의 특성 한 가지를 말하고 나의 강점을 반영하여 자신이 이러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말하시오. 그래서 아까도 그렇고 좀 기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거는 교사가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여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야기하는 요인들 중 한 가지를 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다짐 2가지를 말하시오. 탓을 하는 말, 남 탓하는 거, 책임 전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런 거 될 수 있고 경력이 낮다고 무시하는 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유치원 내 학습 공동체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2가지와 행동 예시를 말하시오. 그리고 자신이 어려워하는 수업 유형 한 가지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학습 공동체 계획에 건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의해볼 학습 공동체의 주제, 내용을 각각 한 가지씩 말하시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 차원에서 유아들의 어떤 발달 맥락, 발달 영역 중 한 가지를 골라서 교사가 학급에서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자율성 증진을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을 위해서 뭐 언어 부분, 언어 사회정서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창의성 발달을 위해, 뭐 신체 발달을 위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학급 유아 간 나타날 수 있는 사회관계의 문제 한 가지를 말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방안, 우리가 수직적으로 한 명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강요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편가르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민주적인 학급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물어볼 수 있고, 이런 환경, 경제, 민주 쭉 해가지고 이런 교과 개념 교육 방안 3가지를 말하시오. 경제와 관련된 경제 개념 증진을 위한 경제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안 3가지를 말하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 지어서 교사가 이때 해야 되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그 예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말하고, 그래서 교육 정책을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실천까지를 상상해야 된다. 내가 내년에 이 지역 교육청에 들어가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느낌까지 생각을 하는 게 정책, 시책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 이런 유치원의 물리적 공간 한 가지를 골라서 그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예시, 예를 들어 복도의 벽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다는,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무언가를 홍보할 때 무언가 감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실에 비치하고 싶은 놀잇감 한 가지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활동 예시 한 가지 말하기. 그리고 유아들의 이런 교과 개념과 관련하여 구성하고 싶은 환경 구성 방안 3가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거, 뭐 사회성과 관련한 거, 자아 개념과 관련한 거, 아니면 악기 연주와 관련한 거, 소리 탐색과 관련한 거, 명화 감상과 관련한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유치원의 바깥 놀이터 신체활동실과 같은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대안책 2가지를 말하시오. 이때 지역사회의 것을 연결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공간 3가지를 말하고 각각의 활용 예시 한 가지씩 말하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가정 간의 이제 관계입니다. 과거의 부모 역할과 현대의 부모 역할의 변화 양상들 중 한 가지를 말하고 이를 반영한 부모 교육 운영 방안 한 가지를 말하시오.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 형태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제시되어 줄 것이고요. 교사가 실시할 수 있는 가정 연계 방안 2가지를 말하라고 하겠죠. 뭐 2가지, 3가지 이거는 제가 그냥 쓴 거지 3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1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하겠죠. 학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요구 한 가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고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 유치원의 운영방침이랑 맞지 않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때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게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치원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보자면 이건 즉답형 제가 만든 문제 예시인데, 교사의 유아 생활지도 역량, 뭐 교직 태도, 자세, 자질 이런 거 물어보고요.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내포돼 있으면서 결국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교사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사의 사회성 지도, 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학급 차원에서의 교육 방안,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정서발달, 교육 역량, 정서발달과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지, 유아 발달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부모 교육, 가정 연계 어떻게 할지 그 능력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게 구상형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요런 맥락을 알고 계시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진짜 로또 번호 모으듯이 하는 게 아니라 큰 맥락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을.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심층 면접의 불안도나 긴장되는 것들을 좀 점점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